안녕하십니까. 말띠 갑일간의 경자형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말띠의 갑일간이 경자년을 맞이했습니다. 천간에 있는 경은 편관으로 작용을 하면서 지지에 있는 자는 정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또한 갑일간이 자를 바라봤을 때 12운성으로 바라보면 욕지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자, 또한 쥐띠에 해가 임했을 때 장점으로 쓰는 것과 단점으로 쓰는 것이 구분되는데요. 임계라고 하는 것이 장점으로 쓰이면서 갑일간한테는 인성의 기운으로 쓰입니다. 또한 신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장생을 하게 되는데요. 요 글자는 그 정관이라는 역할을 좀 하게 되고요. 단점으로 쓰인 것은 병정과 무기로 대별될 수 있는데, 병정이라는 것은 재성, 갑일간한테는 식상에 들어갑니다. 또한 무기는 재성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의 기운은 상당히 약화됩니다. 또한 말띠가 쥐의 해를 만났을 때 일종의 신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제살의 기능입니다. 또한 그 충의 역할 때문에 일종의 상황, 다양한 상황이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어떤 특별한 상황의 공통점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각종 요소들이 실제로 말띠 갑일간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간에 있는 것은 천간이라 있을 때, 천간은 나의 정신과 의지, 생각 이런 부분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이것이 편관으로 작동을 합니다. 편관으로 작동한다는 얘기는 내가 책임감, 강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또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에 제약을 가하기 때문에 일종의 피로감이라든가 스트레스가 동반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보통 건전한 스트레스의 경우도 있고 좀 건전하지 못한 스트레스의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요 잘하는 글자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쥐를 만났을 때 갑은 육친적으로 보면 정인에 기르면서 욕지에 해당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정인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부정적인 요소를 보면 활동이 약화된다는 것이고, 긍정적인 것을 보면 어떤 내가 꾸준히 앉아서 학습이라든가 자격 공부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앉아서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장점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한 욕지의 기능은 뭐냐면 갑일간으로 하여금 일종의 손재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재물의 손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활동은 작아지고 내가 앉아서 어떤 집중하기는 좋아지면서 재물의 손실이 있다. 이런 것들 가장 긍정적으로 쓰는 방향은 어떤 자기가 뭔가의 자격이나 기술이나 그리고 노하우를 익히기 위해서 내 돈을 좀 들여서 어디서 뭔가를 배우는 일, 이런 쪽으로 자기가 노력을 한다면 이렇게 떨어진 운에 갖다가 가장 적절하고 잘 이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욕지가 강하게 작동을 할 때 사람들은 손재수 부분을 나쁘게 쓸 때는요, 투자로 씁니다. 자, 투자로 인해서 손재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 욕지에 좌했기 때문에만 이러한 현상은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보면
재성의 기운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들어갑니다. 자, 재성의 기운이 나쁜 상황이라는 얘기는 것은 나의 돈의 흐름이 나쁘다는 얘기죠. 자, 내 돈의 흐름이 나쁠 때 투자를 한다면 바로 손실로 이어지고 그것은 손재수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띠의 갑일간이라면 경자년에 자기가 무리한 투자 같은 경우는 많이 자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돈의 흐름이 안 좋아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인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인성은 이것은 자력과 학습 외에 어떤 문서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건 문서를 취득하는 행위예요. 돈이 나가는 행위는 선지수 행위라고 봤을 때 재성의 기운이 약해지고 문서의 기운이 좋아지니 내가 다소 무리를 하더라도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기운 이런 거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정인의 기운이 왔을 때 또 욕제의 기운이 왔을 때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부동산 취득과 학습 무슨 자격을 따고 노하우를 내가 익히기 위해서 내 돈이 들어가는 것 그런 것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투자를 통해서 손실을 보는 것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어떤 특정한 기운이 왔을 때 그것이 나한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떠한 분야에서는 좋고 어떠한 분야에서는 불리하다 이런 것 정도는 알고 계시면 자기한테 불리한 것을 하지 않고 유리한 것을 취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또한 인성의 기운과 관성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식상의 기운이 약해진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인성과 관성이 강해졌을 때 나의 자제력이 커집니다. 자제력이 커진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치중하기보다는 나한테 주어진 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해야 될 일, 마치 과제와도 같고 때로는 내 직장일과도 같아. 근데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일종의 스트레스를 받는 행위들은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런데 식상의 기운이 낮아진다는 것은 어떤 능동적 행위를 할 때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또 식상의 기운이 낮아질 때는요.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내가 뭔가 몸을 움직여서 내가 생활을 하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닥쳐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띠가 쥐를 만났을 때 제살에 속합니다. 제살이라는 것은 수옥살이라고도 말합니다. 내가 특정 공간에 갇혀 있는 상황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공부를 한다면 뭐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방에서 꼼짝 않고 앉아서 갇혀있는 모양으로 집중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식상의 기운이 안 좋은 상태에서 계속 활동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어떤 병원 같은 경우에 병원에 입원 같은 걸 하면서 내가 활동을 정지하고 외부 활동을 정지하고 입원해 있고 링게 입고 있으면서 특정 병원 장도에 갇혀 있는 모양을 연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소송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 어떤 그 수감시설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자율권이 박탈되는 행위도 이 제살에 많이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이 제살을 갖다 가장 긍정적으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활동을 많이 줄이고 내가 내 자격이나 공부나 뭔가를 얻기 위해서 몰두하는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이지만
활동을 갖다가 많이 하려고 했을 때 거기서는 각종 사보수 같은 것도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트러블 같은 게 있었을 때 수감되는 현상도 있을 수 있으니 경자년 한 해는 다소 말과 행동에 조금 조심스러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애정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관의 기운과 인의 기운이 좋아질 때 애정운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아집니다. 남녀 모두 이런 경우는 결혼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내가 내 주장을 하기보다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상대방한테 배려하는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애정운에서는 상당히 좋아지는 것이지요. 자, 재물을 좀 보겠습니다. 재물운은 여기서 보면은 재성의 기운과 식상의 기운이 약해지기 때문에 적어도 투자 부분에 대해서 재물을 얻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재물운은 관성과 인성의 기운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내가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재물운이 원활하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경자년 한 해는 투자는 줄이시고 내가 다니던 직장에 충실히 다니면서 어떤 자기 생활의 그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좀 원하게 가져갈 수 있는 삶의 지혜가 필요한 한 해가 됩니다. 자, 취업운과 시험운을 보겠습니다. 자, 이 둘 다 관성과 인성이라는 기운을 필요로 하는 글자들입니다. 그래서 취업운은 상당히 좋고 시험운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취업운이 좋을 때는요, 내가 원하던 직장, 기왕이면 운이 좋을 때 내 취업을 통해서 내 입신양명이랄까 내 사회적 위치를 올리고 경험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적어도 1순위나 2순위의 직장을 목표로 해서 취업 활동을 할 때 좀 취업이 됨과 동시에 그 취업한 곳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관의 운이 좋아지고 인성의 운이 좋아질 때는요, 자격 시험이든 어떤 입사 시험이든 어떤 취업 시험이든 상당히 좋은 시기가 되니까 여러분들 좋은 성취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운을 보겠습니다. 사업운은 개인을 고객으로 하는 경우와 기업이나 정부나 단체를 고객으로 하는 경우가 좀 운이 엇갈리게 됩니다. 개인을 고객으로 하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예측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상의 기운과 재성의 기운이 낮아질 때 나의 활동력과 자금의 흐름은 상당히 악화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개인의 고객으로 해서 내가 제조를 하거나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경자년 한 해는 나한테 어려움이 몰려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시고 보수적으로 경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업이나 단체나 정부를 상대로 일종의 계약 베이스로 납품을 하거나 용역을 하거나 어떤 프랜차이즈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다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사회는 힘들고 경기는 침체된다 하더라도 이런 쪽에서의 계약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고 사세가 어느 정도 확장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다만 너무 사세를 갖다 확장을 시킬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욕지가 의미하는 어떤 그 욕지와 재성의 기운이 작아질 수 있는 낮아짐에 따라서 어떤 자금의 흐름이 막힌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내가 사세를 확장하는 경우는 보통 내가 납품하는 상대 거래처의 요구에 의해서 내 규모를 확대하거나 시설을 확대해야 됨으로써 자금의 흐름이 막힐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게 손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도요,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 자금의 흐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거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하고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띠 갑일간의 경자연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